자, 오늘은 121번, 201번부터, 자, 201번은, 파동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파티클러 박스 하기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완전 우리 화학이라기보다 물리죠.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를 보면, 얘가 바로 반파죠. 이렇게 되어야 이게 바로 정상파에서 한 개의 파. 그러면 나는 이 5m가, 얘는 파장이 5m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파장을 얼마이겠어요? 얘는 1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이만큼이 바로 한 개의 한 파의 파장. 그래서 얘는 파장이 얼마? 3분의 2 곱하기 5m. 그러면 3분의 10m. 3분의 10m가 바로 파장의 길이.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하뉴 또는 람다분의 하씨 하면서 파장과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에너지는 가나다 순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면서 1번 가의 정상파 파장은 5m이라 10m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파의 속도 전부들 똑같았죠. 동일하다. 틀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 틀렸다. 속력 다 똑같은 거예요. 파장이 뭐 짧고 길었다고 다른 더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나의 진동수와 다의 진동수. 자, 파장이 얘는 3분의 15고요. 아래 건 3분의 10. 그러면 파장이 3대 2죠. 그러면 파장이 3대니까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2대 3. 그러면 나는 다의 얼마? 다의 3분의 2배 하면서 맞았네요. 그쵸? 3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다가 파장이 가장 짧은 거죠. 길다가 가장 짧다. 그 다음에 나의 파장 가가 나의 2배죠. 또는 2분의 1배 해야 되니까 역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됐네요. 자, 뭐 별표하고 싶긴 한데 이건 물리라서 음, 물리 잘하는 분이 전자과 이런 쪽 나오시면 더 잘할 것 같아. 나보다. 자, 이번은 202번 문제. 이 문제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반딘터식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컬럼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충전된 컬럼이다. 그러면 이 안에 바로 고정상 이게 또 이렇게 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용지를 분리시키려 혼합물 A와 B가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A와 B를 분리시키려는 그 용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 한다? 위에서 이동상을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 용지는 뭐 하겠어요? 이 용지는 같이 흘러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이제 요게 그대로 잘 나와가지고 A 따로 B 따로 딱 나오면 좋겠는데 쭉 흘러내리다 보면 A가 이렇게 점점 뭐 한다? 퍼지게 되고 B도 역시 퍼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디텍터 검출기에 나오는 거를 보면 A와 B. 만약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온다 하면 A와 B 얘네가 이렇게 봉우리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가우시안 모양의 봉우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와 B가 나오게 되면서 A, 그 다음에 B 나오면서 A 따로 B 따로 분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때 이 봉우리에 이 피크의 이 넓이가 너무 넓어버리면 두 봉우리가 이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져. 두 봉우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 있게 돼요. 겹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A와 B를 분리를 잘 못했다. 자, 그러면서 뭐 더 심한 경우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더 심한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또는 아예 그냥 하나의 굉장히 넓은 하나의 봉우리 피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띠 넓어짐 우리가 줄여야 제일 처음에 맨 위에 그려놓은 것 같이 이와 같이 A와 B가 제대로 분리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분리능 또는 분해능, 레졸루션 얘를 올릴수록 좋은 건데 이 분해능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면 바로 이론 단수를 해가지고 n값이 커질수록 분해능이 커져요. 그러면서 또 이 n값은 뭐냐? 자, 이론 단수는 또 뭐냐 하면 이 이론 단수는 우리 분별 중류 있죠? 분별 중류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쓰는 건데 우리 분별 중류 때 바로 이런 거 있었죠? x축은 A의 몰 분율, 그 다음에 y축은 또 t 했을 때 이와 같이 액체상과 기체상이 나눠진다. 밑에는 혼합된 액체상, 위에는 혼합된 기체상,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액체상과 기체상이 혼합된 거. 그러면서 아래 라인은 밑에 요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 요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 그 다음에 위에 라인은 끓고 있는 기체가 되고 그런 다음에 분별 중류가 어떤 원리인가요? 분별 중류는 어느 한 몰 분율에서 쭉 가열시키면
여기 밑에 라인과 만난 점에서 뭐한다? 기화된다. 기화되면서 몰분율 증가하죠. 그 다음에 그 기화된 것이 중류탑 올라가면서 식게 되죠. 식으면 다시 중류탑 올라가면서 식게 되면서 다시 액화되고, 그 액화된 것이 내려오다 보면 다시 또 뭐한다? 온도가 증가되면서 중류탑 밑으로 내려오면 온도가 또 뜨거워지니까 다시 온도가 증가되면서 또 기화하면 또 뭐예요? 기화되면 또 몰분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요 한 번의 증발과 응축, 이게 바로 이론단이라는 거예요. 이론단. 그러면서 이론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A의 몰분율은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이론 단수가 많아질수록 분해 능이 커진다.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용어를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소위 추출이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추출을 응용한 거죠. 그러면서 분별 중립 때 쓰던 거를 추출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론 단수가 많아질수록 분해는 커진다.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론 단수는, 이론 단수 n이란 값은 이론단의 높이 분의 컬럼의 길이. 자, 컬럼의 길이로 구해요. 그러면서 이론 단수의 높이, 이 높이 h가 얘는 낮아질수록, 이론 단수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바로 또 이건 또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방금 또 분별 중류로 설명한다고 치면 바로 중류탑 이렇게 했을 때, 자, 처음에 기체 해상을 올라가고 그러다가, 자, 여기 이 중류탑, 얘가 이제 중류탑이에요. 자, 이걸로 설명한 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중류탑이고, 그 다음에 이 중류탑을 올라갈수록 뭐가 생긴다? 온도 분배가 생기면서 위에는 저온이고 아래는 고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 중류된 기체 올라가다가 식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 액화된 게 다시 벽을 타러 흘러내려오겠죠. 흘러내려오면 다시 온도가 높아지니까 또 다시 뭐 한다? 기화된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액화되고, 또 액화된 게 또 흘러내리다가 또 기화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요 높이를, 자, 여기 높이, 이 높이를 바로 이론단의 높이라고 불러요. 그랬죠? 그래서 이 이론단의 높이가 낮을수록, 요 하나가 또 이론단이랬으니까, 이론단의 높이가 작을수록 이론단 수가 또 증가. 이론단 수 증가하면 또 불해능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요 이론단 수, 그 다음에 이론단 높이.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이론단의 높이, 이거는 소위 다통도 확산이라는 A라는 항과, 그 다음에 세로 확산. 자, 닥통도 확산은 충전 이렇게 돼 있을 때, 충전됐을 때 막 이렇게 흘러내려갔는데, 그냥 쭉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 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피크가 퍼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아질수록 이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항은 세로 확산해가지고 얘는 그냥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띠로 넣어놨다 하더라도 쭉 진행하다 보면 이건 자연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뭐 한다? 퍼져나간다. 소위 뭐 잉크방울 종이에다 똑 떨어뜨리면 종이에 흡수되면서 쭉 퍼져나가죠.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편해요. 그랬죠? 세로 확산하면서 얘는 속도가 빠를수록 세로 퍼짐, 즉 퍼짐이 작아진다. 속도와 반비례하는 세로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량 이동해가지고, 이 질량 이동은 뭐냐면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 추출한 건 바로 왔다 갔다 평형이 하는 거죠. 그 평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 이 고정상, 그 다음에 이동상 이렇게 했을 때 용질이 저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 평형 이루면서 쭉 이동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평형 이루려면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평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상이 쭉 흘러간다고 치면, 이동상 흘러갔는데 고정상에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다. 같이 평형 이루면서 같이 가면 퍼짐이 덜 할 텐데, 근데 이동상은 넘어가는데 평형 이루지 못해가지고, 고정상은 여기 남아있다. 그러면 피크는 요만큼으로 넓어지는 거, 이게. 만약 평형을 바로바로 했다면 폭은 좁았을 텐데, 피크의 폭은 좁았을 텐데, 평형을 제대로 못하면 이동상이 먼저 훅 지나가게 되면, 띠는 이만큼 넓어진다 하면서 얘는, 이동상의 속도, 이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퍼짐이 평형을 잘 이루지 못할 테니까, 평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테니까 봉우리의 폭은 넓어진다. 이론단의 높이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따르는 거 있죠. 이 식. 자, 이 식을 따르면서 H가 결정되고, H는 최대한 작은 게 좋고, 그 다음에 H가 작을수록 N은 커지면서 분해는 좁아진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이 H, 속도, 어느 항은 속도와 반비례하고, 어느 항은 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 어느 항은, 이거는 속도와 전혀 관계없이 항상 나타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로 우리가 최적의 속도를, 이동상의 속도를 결정한다. H가 가장 적게 만드는, 자, 그래프상에 보면 바로 요 지점,
요게 최소인 지점. 요 정도의 속도, 이 속도를 가지고 이동상 흘러내려주면 분해능이 가장 좋은 걸로 혼합물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띠 분해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이 정도면 이론은, 기본적인 뭐 간단한 이론은 제가 설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질문을 가서 첫 번째, 그림의 반딤터식에서 첫 번째 항, 즉 A항, 다통도항이죠. 자, 이걸 고려할 때 열린관은 뭐냐면 여기, 충전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충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다통도, 소위 충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즉 얘는 A가 0이 돼버려요. A가 0. 하지만 충전된 컬럼 여기서는 A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론단 높이는 자 열린관하고 그 다음에 충전관을 두 개 비교하면 열린관이 높이가 더 작아지겠죠. 열린관 높이가 이론단 높이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이론 단수는 누가 더 크다? 열린관이 더 크다. 그러니 분해능이 더 좋다. 그래서 분해능은 어느 게 더 좋다? 열린관이 더 좋다. 왜? 다통도 A항이 0이니까. 알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 열린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만약 이동상의 선형 유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컬럼의 온도를 높인다면 분리도는 증가하느냐 혹은 감소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정답을 분리로 잘못 해석하고 증가한다고 써놨는데, 자, 우선은 이거 해설 틀렸어요. 오타 수정해야겠네 나중에. 자, 우선은 온도를 높이면 이게 질량 이동은 커지긴 해요. 질량 이동 속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올라가면 증가하긴 해요. 하지만 온도 올리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 뭐 등등 다른 요소까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분리도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단지 분리를 빨리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빨리 할 수 있다. 하면서 분리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분해능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제 빨리 나온다. 분리만 빨리 돼서 나온다. 말이 좀 그렇죠. 분석 과학책에도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번에 분리도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딤터식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분리도 얻을 수 있는 이동상의 최적의 속도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완전 수학인데, 자, 위에 있는 식을 반딤터식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최소 값을 가질 때의 속도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되나요? 자, 이 H가 가장 작은 속도를 구하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수학에서 최소값 우리 어떻게 찾죠? X축은 현재 속도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속도 V로 Vx 여기는 U를 쓰고 있죠. U로 UX로 미분한 다음에 그 값이 0이 되는 이 UX를 찾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을 가질 때의 X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H는 A 플러스 UX분의 P 플러스 CUX 이거를 UX로 미분하게 되면 DUX분의 DH 그냥 U로 할 걸 그랬나? 자, UX가 좀 이상하네. 자, DUX로 미분하게 되면 얘는 A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UX의 제곱분의 B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C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0이 되는 UX를 구하라. 그럼 U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넘겨주면 UX의 제곱분의 B는 C UX의 제곱분의 B는 C 넘겨주고 C 넘겨받으면 UX의 제곱은 C분의 P 따라서 UX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C분의 P 값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동상의 속도는 이 속도를 했을 때가 가장 뭐한다? 분해능이 H가 이론단의 높이가 가장 낮으며 이론단 수가 가장 크고 분리도가 가장 큰 속도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20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이론 수업 때 또 앞으로 또 더 자세히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20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한 질문을 답하시오 하면서 NaI와 Br2의 혼합물의 반응식 쓰시오 하는데, 자, 우선은 이거 반응, 이 반응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할로겐 분자 F2, Cl2, Br2, 그다음 I2 이들의 반응성.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것은 바로 환원 말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정도. 즉 바꿔 말하면 산화력 하면서 산화력 보면 산화력은 이러한 순서예요. 이러한 순서. 자, 그러면 I하고 BR 중에 누가 환원 더 잘 된다? 이 BR이 환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일어난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N에 I가 있고 거기에 BR2를 넣어주게 되면 BR2는 얘는 누구로? BR 마이너스로 두 개의 BR 마이너스로 전자 두 개 얻어서 BR 마이너스로 환원되고 그 다음에 I 마이너스는 두 개 I 마이너스는 얘는 I2로 되면서 두 개의 전자 이렇게 산화 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NaBr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I 마스가 나와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균형 맞추기 하면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NaBr도 두 개, 그 다음에 I 마스가 I2죠. I2 죄송해요. I2는 한 개.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1번은 이와 같이 2번이 일어난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NaBr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 I2를 넣었다면 그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Cl과 HBr 가운데 결합 에너지 가장 더 큰 것은 누구냐 하면 결합에너지는 결합차수가 클수록 결합차수동이라면 본드랭스가 짧을수록 그러면 HCl과 HBr 결합차수는 1차로 똑같죠? 그러면 결합길이 짧은 거 하면 누가 더 짧다? HCl이 더 짧으니까 결합 에너지는 HCl이 더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gX에서 물에 잘 녹는 화합물은 누구냐? 자,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날까요? 바로 그거요.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차가 클수록 용해도 증가한다. 용해도 증가. 바로 이 개념이요. 그러면서 Ag 플러스는 큰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언제 용해도가 제일 크다? 음이온이 작을 때. 그러면 AgF가 용해도 제일 큰 거예요. AgF가 용해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gCl, AgBr 마지막으로 AgI 순으로 용해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물에 잘 녹는 건 누구? AgF. 이 AgF는 아예 불용성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203번 문제 이와 같이 풀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204번 문제는 얘는 그 전에 여기 203번 문제 3번 별표해 주시고요. 1번 또 별표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04번 문제 얘는 총괄성에 관련된 문제로 자동차 냉각수 월지않도록 사용하는 부동액 중에는 물에 잘 녹고 휘발성이 없는 에틸렌 그리콜을 사용한다. 요거 분자량은 62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197도시라네요. 순수한 에틸렌 그리콜의 끓는 점은 197도. 자, OH가 두 개나 있으니까 탄소 두 개짜리 이게 탄소가 두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OH기가 두 개나 있으니까 수술합을 분자단 수yap을 상당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매우 높다. 그래서 에탄올은 탄소 두 개짜리 CH3, CH2, OH. 에탄올은 끓는 점이 겨우 한 80도씨 정도밖에 안 되죠. 80도도 채 안 되던가 그렇죠. 그런데 에틸렌 글리콜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 1분자당 한 분자당 수율합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이런 에틸렌 글리콜 이 얘기가 소개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 이제 아래 나오네요. 그러면서 KB는 얼마다 각각 알려준 상태에서 첫 번째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에틸렌 글리콜 혼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총괄성 생각한다면 바로 뭐예요? 끓는 점 오름 델타 T 델타 T F죠? 델타 T F를 얘를 키워서 높여서 즉 그럼 어느 점이 쭉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니까 추운 낮에도 부동액은 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여러분이 살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1kg에 0.62kg 그러면 620g 즉 몰수는 얼마인 거예요? 분자량이 62였으니까 얘는 10몰을 녹인 거예요. 10몰. 그러면 1kg에 10몰 넣었으니까 얘는 또 10몰랄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TF는 얘는 10몰랄 농도 곱하기 끓는 어느 점 내연상수 1.86 해주면 얘는 18.6도씨. 따라서 어느 점은 얼마? 마이너스 18.6도씨.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탄올을 사용해도 에틸렌 글리콜 같은 냉각관을 만들 수 있으나 실제로 메탄올 부정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뭘까요? 메탄올은 우선은 뭐 그냥 해설 보고 하시면 돼요. 에탄올 우선은 증발이 잘 되고요. 증발. 위났어. 불에 잘 붙죠. 그러면 잘못하면 뭐해요? 그 엔진은 뜨겁잖아. 그러면 그냥 얘가 불 붙어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금속의 부식성. 금속의 부식을 좀 잘 시켜 얘가요. 메탄올이. 그래서 메탄올을 잘 사용하지 않고 에틸렌 글리콜 같은 걸 사용한다. 증발도 잘 되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4번 문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05번 문제. 205번 문제는 용혈현상, 이거 뭐 삼투현상, 뭐 생물 문제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 206번 문제. 206번 문제는, 운동 자유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도는 3 곱하기, 그 다음에 원자 개수, n은 원자 수를 말해요, 원자 수. 자, 이걸 3n이 자유도 총수를 말하고요. 자유도 총수고, 그 다음에, 자, 운동 방식에는 병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있고, 마지막으로 진동, 이렇게 또 셋으로 나눠지는데, 자, 병진은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3개,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이런 식으로 3개의 자유도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회전은 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단원자 분자, 그 다음에 선형 분자, 마지막으로 비선형 분자. 이렇게 나눠보면, 자, 병진은 단원자 분자든 선형 분자든 비선형 분자든 3개로 동일해요. 하지만, 자, 단원자 분자는 회전에 관련된 모멘텀이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 어떤 축을 회전하든, 모멘텀이 없어요.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하면 모멘텀 있는 거예요. 근데 회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 모멘텀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면 회전 모멘텀은 단원자 분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선형은 그 선형 분자의 그 평형축으로 회전시키면 그때는 회전 모멘텀이 없어요. 선형 분자의 수직으로 된 축으로는 회전시키면 모멘텀이 있지만 평행한 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에 관련된 자유도는 2개예요. 2개. 하지만 비선형은 어떤 축으로 회전시키든 다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회전 모멘텀이 존재한다. 3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동하면 단원자 분자는 결합 자체 없기 때문에 진동은 없어요. 진동에 관련된 자유도는 제로. 그 다음에 선형은 총 자유도에서 빼기 병진과 회전에 관련된 자유도. 그러면 3n-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선형 분자는 총 자유도에서 빼기 병진과 회전 3개 더하기 3개 해주면 6개죠. 6을 빼면 이게 바로 비선형 분자에서의 진동에 관련된 진동 운동 방식에 대한 자유도. 자, 되죠? 그런 다음에 자, 문제로 들어와서 보면 문제 와서 보면 이원자 분자래요. 이원자 분자. 뭐 N2, O2, 뭐 HCl 이런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선형 분자죠. 그렇죠? 그러면 총 자유도는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병진은 3개, 회전은 2개, 진동은 몇 개 돼요? 6 빼기 5에서 1개. 진동 모션 하나. 진동 모션 하나는 바로 본드랭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신축 진동. 이렇게 해서 자, 총 자유도 수는 6개고 병진 3개, 회전 2개, 진동 하나. 하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 별표해 주시고 이 자유도는 중앙대, 대가대, 원광대 이런 학교가 내고 있죠. 꼭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207번 문제. 207번 문제는 창몰의 반응에 관련된 건데, 자, 볼까요? 산성용에서 이 코발트 착화물은 아래와 같은 치환 반응을 한다. 근데 이때 표형상수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럼 사회성 2번은 비과학적 반응과 다름없네요. 그런데 반응 속도는 매우 느리대요. 매우 느리대요. 그럼 활성화가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며칠씩 걸린대요.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가번. 평형에 도달하면 암모니아 이후 착물의 농도는 이 무레일 리간드 착물보다 매우 낮다. 그럼 맞죠? 정반응이 매우 강력한 반응이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면 이들의 농도가 압도적으로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활성화는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바로 예상되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적으로 누가 안정한 거예요? 얘가 안정하니까. 이것이 안정하니까 표형상수 엄청 큰 거죠? 표형상수 매우 크다는 것은 바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즉 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얘는 굉장히 큰 음수가 되고 있겠죠? 숫자가 큰 음수 이렇게 되고 있겠죠? 따라서 깁스에너지가 누가 더 낫다? 생성물 쪽이 더 낫다. 즉
연력학조 누가 더 안정하다? 바로 물 리간드. 얘가 연력학조 더 안정하다. 그래서 암모니아 창물은 암모니아 붙어 있는 창물은 연력학조 불안정하다. 맞았네요. 되죠? 그러면서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 여기 마지막 자 소위 리간드의 분각적 계열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랬죠? 연력학조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거는 여기는 표형상수 이런 거는 이거는 갈라짐 에너지 델타 O 이거와 무관하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고 그랬죠?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고 연력학조 안정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죠? 전혀 둘은 관계 없어요. 그랬죠? 이건 진짜 잘 속는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들도 잘못 가르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208번 문제. 자, 208번 문제는 바로 UV 스펙트럼, UV 비저블 스펙트럼에서 바로 흑광도 A라는 것은 얘는 농도 곱하기 흑광계수 곱하기 셀의 길이. 바로 이거. 소위 비어 람버트식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이 공식, 자, 이 공식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 볼까요? 농도가 10의 마 3승 몰 농도인 시로 280 나노미터에서 투과도. 투과도가 또 나왔네. 그러면 투과도와 우리는 또 뭐도 봐야 된다? 흡광도와 투과도의 관계. 투과도 T라는 것은 얘는 10의 마이너스 흡광도예요. 즉 바꿔 말하면 로그를 씌우게 되면 양변에 10의 로그를 씌우게 되면 흡광도 A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T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식도 같이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흡광도 A는 또 마이너스 로그 투과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투과도가 10% 즉 0.1이라는 얘기예요. 0.1. 그러면 여기다 0.1을 대입하면 A는 얼마인 거예요? A는 로그 0.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1이네요. 1. A는 1 찾았고, 그 다음에 셀의 두께, 요게 바로 L, 셀의 두께는 1cm. 그 다음에 흡광계 수는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 이 부분 흡광계수 얘를 찾는 거니까 흡광계수 정리하면 흡광계수는 얘는 시루의 농도 곱하기 셀의 길이분의 그 다음에 흡광도 A 하면서 여기다가 값들을 쭉 대입하면 A는 얼마? A는 0, A는 1이었고 그 다음에 농도는 얼마? 농도는 10의 마스 3승 몰 농도였고요. 그러면서 얘는 흡광도는 무단이에요. 단이 없어요. 무단이. 그 다음에 셀의 길이는 1cm. 그러면 얘는 최종 얼마? 10의 3승 몰 농도 마스 1승 센티미터 마스 1승 하면서 자, 딱 흡광계수의 단위 위에 문제 나온 단위랑 똑같죠? 그럼 답은 얼마? 10의 3승.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 흡광도 A라는 것은 투과도로부터 어떻게 구하는지와 또 비어 람버트식해서 A는 C 곱하기 농도 곱하기 흡광계수 곱하기 셀의 길이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진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진동에 관련된 거는 소위 우리 조화진 동자. 우선 고전역학에서는 진동, 소위 스프링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바로 포물선 그래프. 이러한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포물선 그래프. 이게 바로 조화진동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될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화학 결합에도 적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HCl 이런 이원자 분자 이런 데 적용해 보면 HCl은 결합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소위 용수철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에너지 줘가지고 꽤 많이 길게 만들어 버리면 이 결합은 또 뭐 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조화진동자에서 양쪽 높이가 양쪽이 서로 대칭인 조화진동이 아니라 비조화진동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Y축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X축은 두 원자 간의 거리 R,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0 기준 잡아놓으면 자, 처음에 그러는 건 지워야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에서 에너지 포텐셜이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멀어지면 뭐한다? 포텐셜이 0에 수렴하면서
두 영을 수렴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을 쭉 가면서 뭐 한다? 끊어져, 알이 계속 멀어질까? 결국 끊어진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양자 역학을 또 집어넣으면 진동에서는 뭐 한다? 또 양자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양자화돼 있는데, 이 양자화가 등간격이에요. 밑에서는요. 자, 위에 비조화 진동자를 하긴 했지만, 요 위에서는 비조화 명백하지만, 아래 요 결합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는 조화진 동자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등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높아지면 점점 간격은 좁아지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요 아래 구간, 결합되어 있는 구간, 여기서는 조화진 동자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 그러면서 양자수는 V라는 양자수 쓸 거예요. V라는 양자수는 0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으면서 그때 진동에 관련된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다면서 이는 V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하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자화돼 있으면서 첫 번째 놈은 V가 0인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우리는 소위 이거를 0점 에너지라 부르면서 0점 에너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니? 0점 에너지라 부르면서 그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 하뉴예요. 그 다음에 V가 1일 때는 그 에너지 값은 얼마? 2분의 3 하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얼마예요? 2분의 5 하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전자전이 한다면 전자전은 반드시 한 칸씩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한 칸씩만 내려가고 즉 전자전이 하면서 여기서는 전자전이라 그냥 전이란만 쓰는 게 낫겠군요. 전이 일어날 때 전이 일어날 때의 전이시 그때 델타 E는 어디서 전이 하든 어디서 전자전이 하든 위에서 여기서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여기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오직 한 값 얼마? 2분 오직 한 값 하뉴라는 한 값만 나온다. 그래서 진동 IR 스펙트럼 보면 CO 더블 본드는 파수가 1750 웨이브 넘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한 개 피크가 딱 나오는 이유가 전자전이 1에서 2호 전자전이든 2에서 3호 전자전이든 또는 뭐 반대로 3에서 2든 2에서 1이든 에너지는 어느 한 진동수 핀만 방출한다. 자, IR만 방출한다. 이게 IR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진동에 관련된 양자화학.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나요? 바닥 상태와 바로 위 준위간의 에너지 차. 바로 마지막 요거네요. 그럼 얼마? 하뉴다. 바닥 상태와 바로 윗부분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거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거 그 위에 거랑 또 역시 에너지 차는 얼마? 하뉴. 자, 이렇게 하면서 요 부분, 요러한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바로 요 부분, 0점 에너지,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자화되어 있는 부분은 조화 진동되어 있다. 그럼 요 식도 여러분 꼭 좀 외워주도록 해주시고,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209번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210번 문제. 모든 물질은 고여져져면서 다음 중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를 찾아라 하는데 자 크기 성질은 뭔가요? 양에 의존하는 거. 세기 성질은 뭔가요? 양에 의존하지 않는 뭐 온도, 밀도 이런 게 바로 세기 성질이죠. 그 다음에 양에 의존하는 질량, 에너지 이런 게 바로 크기 성질. 그러면서 밑에 보기 봤더니 부피. 자 부피는 양에 의존하는 거죠. 물 1리터와 물 1kg과 물 2kg, 부피 2kg이 더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크기 성질. 질량은 대표적 크기 성질이고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면서 에너지는 뭐다? 대표적 역시 크기 성질. 길이, 짧은 거와 긴 거. 역시 크기 성질이겠죠. 자, 근데 마지막 온도는 얘는 뭐예요? 얘는 양에 의존하지 않는 세기 성질이다. 그러면 5번 하나. 얘가 다른 거랑 다른. 세기 성질이다 하면서 답은 5번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10번까지 오늘은 중간중간에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분석과학, 양자역학, 소위 분석과학에서의 크로마토그래피, 물리화학 파트에서의 양자화학도 있었고 진동 모션 뭐 등등등등 일반화 벗어난 게 굉장히 많았었네요. 자, 수고했어요.